당신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 있나요? 친구가 메시지를 읽고 답을 안 할 때,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혹은 가족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현대인의 삶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지? 라며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현대사회는 존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익명의 비판으로 가득하고 직장에서는 경쟁과 무관심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 문제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 그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존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시면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공자의 법칙을 따라가 봅니다. 존중은 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존중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탐구해보죠. 준비되셨나요?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의 조화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인입니다. 인은 인간다움, 즉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존중이 바로 이 인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수신제의 가치국 평천하.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공자는 존중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남을 존중하려면 먼저 나를 존중하라.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공자는 존중이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군자 준즈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군자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뜻합니다. 군자는 먼저 자신을 바로잡고 그 다음 남을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나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남도 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자의 관점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며 살아간다면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자는 존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존중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충서라는 개념도 강조했습니다. 충은 진심을 다하는 것이고 서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고 남을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남에게도 진심 어린 존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충서를 적용해보죠.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자는 이런 태도가 진짜 존중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중 4번째 단계가 존중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이 현상이 잘 드러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의 비판을 받거나 직장에서 상사의 무시를 경험하면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60%가 온라인에서 비판받으며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는 자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존중하고 그 다음 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에게서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낮은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자신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존감은 존중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의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비판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비판 댓글을 봐도 이건 나와 상관없다 라며 넘길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태도가 진짜 존중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멀리는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할 때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공자의 군자는 자신의 가치를 안다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회적 연결 부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진솔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진심으로 남을 대하면 남도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존중을 불러옵니다. 공자의 삶은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춘추시대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어지러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런 세상에서 조화를 꿈꿨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을렌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존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의 철학을 전파하려 했지만 많은 권력자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자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공자의 삶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을 무시해도 공자는 너 자신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존중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에 대한 이해가 존중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더 확장해 자아 존중이 타인 존중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도 비슷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 공자는 도덕적 실천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제자 증자와의 대화에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증자는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너 자신을 존중하라. 네가 너를 존중하면 남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이 대화는 공자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도 공자의 철학과 비슷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니체는 초인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도덕적 실천으로, 니체는 개인의 창조로 이를 풀어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의 비판을 받고 직장에서 상사의 무시를 경험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공자의 법칙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존중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세요. 군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 5분 거울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연습은 자존감을 키우고
타인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존중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세요. 이런 태도는 당신에게도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나는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의 직장 환경을 생각해 보죠. 경쟁이 심한 직장에서 동료와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팀 전체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공자는 화의부동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태도가 진짜 존중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존중은 중요합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존중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사설해놓고 했습니다. 진짜 존중은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5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째,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라는 말을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둘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세요. 셋째, 명상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세요. 공자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존중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요? 당신의 존중은 어디서 시작되나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심연의 목소리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탐구해봅시다.